그래서 크게 이제 월로 이렇게 구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예를 들어 1월달 내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한테 목표 수립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올 한 11월, 12월쯤에 KPI와 관련해서 이제 목표치를 세우잖아요. 그럼 직무에 대한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하자라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영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개인별로 목표를 갖다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를 수립을 하도록 일단 만드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평가자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평가자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가져온 거 토대로 해서 조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좀 더 해보자라고 독려할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좀 힘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캄다운을 시킬 수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정된 걸 가지고 합의서를 제출한다. 그러니까 공식화하는 거예요, 문서를. 그래서 일단은 요거 올해 요런 정도로 목표 달성을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만들고 그것을 인사부서에 제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반기면담이라는 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때 합의서 제출한 거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는지, 성과 달성이 어느 정도 됐는지 하는 거고, 이 반기면담 때는 뭘 하냐면 성과가 어느 정도 달성된 예측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 했던 그 목표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왜냐면 개인적인 역량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왜냐면 외부 환경이 변해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고물가시잖아요. 그래서 좀 수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영향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요런 연으로 해서 조금 달성하기 힘들 수도 있다. 아니면 좀 더 초과 달성해야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조정하는 시간을 좀 하면 그게 이제 반기면담, 뭐 중간면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실시를 하고, 요 중간에 이제 상시면담, 수시면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코칭이나 피드백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한 1월쯤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제 실시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또 코칭이나 피드백들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최종 결과들, 그 다음에 이제 면담서라는 것들이 제출이 된다. 이렇게 해서 1년 사이클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머릿속에 좀 남아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는 어려운 분이 많으시죠? 네. 그래서 요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조금 보겠습니다. 일단 목표 설정 확인하는 거, 요때는 이런 체크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성원이 목표 설정을 하는데 본인이 한 번 더 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면 평가받아야 할 항목들이 좀 다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좀 누락되는 경우도 사실 있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항목들은 뭐죠? 내가 하면 할수록 그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량적 목표뿐만 아니라 정성 목표도 포함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사항들이 좀 반영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피드 포워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요. 예를 들어 이전 해에 우리가 작년에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평가자분들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그래서 각 그 직원들이 자기 이제 목표 설정을 할 때 한번 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점검을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팀장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목표 기술서라는 거, 그러니까 목표치를 얼마 정도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문서를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빠진 건 없는지, 이게 우리 그 부서의 어떤 그 목표치와는 좀 잘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조정과 합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그 작성된 일단 그 구성원이 작성한 걸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일단 목표 합의를 한 후에 서명을 각각 해요. 서명을 각각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 기술서, 요거 합의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요거들 세부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평가자, 구성원이 그 부하 직원이 한 부를 가지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 팀장이 한 부를 가지고 나머지 한 부는 네, 인사팀에 제출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딱 되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목표치가 어느 정도 이 직원의 1년치 목표치가 일단 공식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합의라고 해서 이제 구두 합의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문서화시킨 합의서를 만들어야 된다. 네, 여기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목표 기술 합의서의 예시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KPI 노출하는 거 비슷해요. 비슷하게 해서 예를 들어 뭐 유통 기한 관리다라고 하면 유통 기한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하겠다. 3분기 유통기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3년간 뭐 적발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좀 지난 것들, 이런 것들 체크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걸 세부 계획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어느 정도 평가 비준으로 이렇게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격주 1회 이상 점검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목표는, 레벨이라는 건 목표인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유통기간 적발 건수를 제로화하겠다, 이런 목표치들. 그 다음에 이 팀 목표 관련이 되는지 안 관련이 안 되는지 표시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기한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이걸 진행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팀 목표는 사실은 좀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거보다 세분화된 업무들을 하잖아요. 직원들이, 그죠? 네. 그래서 팀 목표와 관련이 된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예. 그 없는 걸 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이런 형태로 해서 합의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예시를 볼게요. 인사기획팀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 작성자하고 그 다음에 확인자, 팀원하고 팀장이 서로 서명하고 날인하고 이걸 세부 만들어서 각자 가지고 인사팀에 또 제출하는 거 이렇게 세부를 하는 겁니다. 지식 디자이너